현재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으며 사이클상 하락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하향 조정이 예상됩니다. 주택은 그 매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드시 또 저당이 들어가고 또 그에 따른 또 세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61만 건 매매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본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주택 매수분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 전세가율이 80%가 초과한 주택이 12만 건,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60에서 80% 정도 되는 게 11만 건. 쉽게 말해서 거의 매매하고 전세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주택이 약 33만 건이 현재 매매된 것 중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거의 시세가 전세 시세와 현재 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깡통 전세의 유형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경우인데 이 33만 건이 잠재적인 급 매물이 될 확률이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주택 매매한 그 세대를 보면은 20대가 8.6%, 30대가 29%, 40대가 26%, 50대가 20%.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세대가 20대고 30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도 적고, 그 다음에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금융권에서 어떤 저당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20대와 30대는 약 38% 정도 지금 주택 매수의 세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그 자금 조달 형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3분의 2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를 했는데 20대는 임대 목적이 42%, 실거주가 54%, 30대는 71%.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기 때문이겠죠. 20대가 임대 목적, 즉 투자의 목적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및 또 세입자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은 20대는 갭 투자가 27.9%,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22%고 30대는 주택담보대출이 23.1%입니다. 특히 20대에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 쉽게 말해서 전세금과 그 다음에 융자금과 이렇게 해가지고 갭 투자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도 현재 그 부동산 시세가 하향한 경우에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자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이렇게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급매각으로 나올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영끌적 기준을 주택 매수 과정에서 금융기관부터 3억 이상의 대출을 받은 2030원 세대로 보고 분석했는데 영끌적은 20대는 16,025명, 12.3% 정도 되고요. 20대 세대 구성원에 30대는 20%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은 이제 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풀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무리하게 산 경우죠. 그래서 그 2020년부터 2020년도 8월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보면은 간략히 보면은 20대가 갭 투자가 많고 그 다음에 강서구가 이제 그쪽이 이제 어떤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갭 투자건이 5,910건으로 전국 최다이고 그 다음에 사고도 강서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빌라,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빌라를 새로 건설하고 그 건설업자가 이제 전세를 내주고 나중에 이제 그 소유권이 바뀌는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 대출의 합계 3억 이상인 영끌 비율을 보면은 국토교통부와 심상정 의원실 자료인데 보면은 20대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목적도 보면은 이제 20대의 임대 목적으로 보면은 그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전체 기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20대가 주택 구입 목적에서 임대, 즉 투자 목적이 다른 세대에 비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도 보면은 여러 가지 행세가 있겠죠. 뭐 주택에서 뭐 은행에서 담보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 보증금도 있고 뭐 자기 또 현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뭐 이런 게 있겠죠. 요거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한번 요약한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주택 구매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갭투자 비중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렇게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특히 이제 20대는 갭투자 비율이 27.9%로 조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은 갭투자라는 게 이제 매매의 어떤 임대 수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승, 주택 상승을 기대하는 건데 그 반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자 부담도 커지고 또 그 보증금 또 반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매로 날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금이 전혀 투입하지 않는 이런 갭 투자가 12.3%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서울 같은 규제 지역이죠. 투기 과열 지구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데 비규제 지역인데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 뭐 주택 거래 시 또는 규제 지역에는 가격 관계없이 반드시 이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주택을 매매하면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신고 필증을 주는데 그 신고 필증을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반드시 이제 다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자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차입금은 어떻게 되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차입금 종류는 어떻게 되고 이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이제 양식이 있는데 자기 자금인 경우에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얼마고 증여 상속세가 얼마고 그 다음에 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에 현금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펀드라든지 이런 잔금 그 다음에 혹시 부동산을 처분했으면은 그 처분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세부하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입을 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얼마 받았는지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 그런 거 기타 차입금 그 다음에 이제 입주 계획 본인이 입주하는지 또는 본인의 가족이 입주하는지 또는 임대하는지 그 밖 경우이고 그 다음에 주택 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계좌 이체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이제 자기가 이제 집을 샀는데 집에서 살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자였는데 이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사가지고 임대를 준 경우가 거의 한 230만 건 정도 된다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집을 다 살 능력은 안 되지만은 또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수도권에 자기 자금하고 차입금하고 특히 차입금에도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또 전세 까지 이렇게 끼워가지고 갭 투자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택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하향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지금 거의 미국이 이제 뭐 3% 중반대인데 내년까지 뭐 5%대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택 매매 부분에 대해서 약 161만 건에 대해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대에 어떤 층에서 주택을 많이 샀는지,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